지금도 하루에 몇 천 보씩 걷고 계시죠? 공원에서, 시장에서, 동네 산책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안 하면요. 옆집에 사는 분은 똑같이 걷는 것만으로 돈이 쌓이는데 나는 그냥 다리만 쓰고 끝나는 겁니다.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20년간 생활 건강 제도를 연구해온 박성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제도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그냥 놓쳐도 괜찮으신가요? 왜 모두가 받지 못하는가?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정보를 몰랐냐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머니 친구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공원에 나가셔서 1시간씩 걷기를 하시던 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걷던 지인분은 그 시간에 포인트를 모아서 진료비를 줄이고 있었고 이분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알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죠. 그 과정이 복잡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해당 안 될 거라고 미리 단정 짓고 확인조차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수백 건의 상담을 해보니까요. 본인이 해당된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조건을 충족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정보를 몰라서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68세 김정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동네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고 계셨습니다. 약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시고요. 그런데 작년에 병원에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라는 권유를 받으셨어요. 처음엔 귀찮아서 거절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간호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니까 자동으로 관리형 대상자로 분류됐고요. 평소처럼 걷고 생활하는데 포인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게 정말 될까?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포인트가 실제로 쌓여 있더랍니다. 그걸로 병원 진료비 일부를 결제하셨을 때 비로소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걸음수가 기록되고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혈압 체크받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특별히 더하는 건 없어요. 원래 하던 생활을 그대로 하는데 혜택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 진작 알았으면 몇 년치를 벌써 받았을 텐데 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아마 해당 안 될 거야, 복잡할 거야, 나중에 알아봐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를 찾아다니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동네에서 같은 거리를 걷는데 어떤 분은 포인트가 쌓이고 어떤 분은 그냥 걷기만 하고 계십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정확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건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이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관리형과 예방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관리형은 이미 만성질환으로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 예방형은 아직 질환은 없지만 건강 위험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국내 건강정책 연구자료를 보면요.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는 분들의 생활 실천 지속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건강관리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형 대상자가 되면 포인트를 꾸준히 모으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관리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아요. 병원에서 진행하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냥 약만 타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 드시나요? 만약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께 물어보세요. 우리 병원에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방형은 어떨까요? 예방형은 20세에서 64세 사이의 분들 중에서 건강 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건강 위험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거나 혈당이 높다거나 혈압이 경계선에 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국내 예방 중심 건강관리 보고서를 보면 체중과 혈당 관리만 제대로 해도 생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은 단계에서 관리를 시작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형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59세 이영수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기준보다 높게 나왔고 공복혈당도 약간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죠. 검진 결과를 받고 며칠 후에 휴대전화로 알림톡이 왔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예방형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사기 문자인 줄 알고 무시하셨대요. 요즘 그런 문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동네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가셨다가 공무원분께 여쭤봤더니 진짜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 방법을 안내받아서 등록하셨어요. 신청하고 나니까 앱 하나를 설치하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그 앱으로 매일 걸음수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체중이랑 혈당을 측정해서 입력하면 됐어요. 복잡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는데 휴대전화가 알아서 기록하고 한 달에 딱 한 번 몇 분 시간 내서 수치만 입력하면 끝이었죠. 3개월쯤 지나니까 체중이 3kg 정도 줄었습니다. 따로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고요. 걸음수가 기록되니까 자연스럽게 더 걷게 되더랍니다. 오늘은 목표를 채우자, 어제보다 조금만 더 걷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체중도 줄고 혈당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인트도 쌓였고요. 지금은 6개월째 이어가고 계신데요. 포인트로 약국에서 영양제 사시고 병원 진료비도 내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원래 하던 산책을 그냥 계속한 건데 혜택이 생기니까 동기가 생긴대요. 더 꾸준히 하게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아끼게 되니 일석삼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방형은 시범 지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거주 지역이 시범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범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검진 결과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체중,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고요. 만약 하나라도 주의 판정이 나왔다면 예방형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바로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신청 시기. 조건을 충족한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방형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금방 지나갑니다. 검진 받고 결과 나오기까지 몇 주 걸리고 결과 확인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면 어느새 몇 달이 흘러요. 그러다 기한을 놓치는 겁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참여 지속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살아 있습니다. 수치가 안 좋게 나왔으니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때 바로 신청하고 시작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흐려집니다. 에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귀찮아지고 결국 미루게 되는 거예요. 62세 박미정님 사례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작년 5월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혈압이 높게 나왔고 체질량 지수도 가체중 범위였습니다. 알림톡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손자를 봐주느라 바빴습니다. 며칠 있다 신청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셨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이 제도에 대한 방송을 보셨대요. 아, 내가 신청해야 하는 거였는데 하고 그제야 생각이 나셨죠. 급하게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이미 6개월이 지나서 올해는 신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 정말 후회스러웠대요. 알림톡 받았을 때 바로 했으면 벌써 몇 달째 포인트가 쌓이고 있을 텐데 그냥 미루기만 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다음에 검진을 받고 나서야 신청할 수 있었어요. 1년을 그냥 놓친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알림톡을 받으셨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문자함에 묻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 아직 안 받으셨는데 최근에 검진을 받으셨다면 직접 문의해 보세요. 때로는 알림톡이 제대로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아직 확인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휴대전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몇 분 안 걸립니다. 그 몇 분이 앞으로 몇 개월, 몇 년의 혜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림톡에 나온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거기서 본인 인증하고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어려우시면 자녀분께 도움을 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공무원분께 여쭤보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관리형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병원에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병원에서 안내받으실 때 잘 들으시고 바로 진행하세요.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제도는 계속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정돼 있습니다. 올해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건강은 미래에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챙겨야 하는 겁니다. 포인트가 실제 돈이 되는 방법. 신청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포인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가 정확히 뭐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포인트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낼 때, 약국에서 약 살 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어요. 현금처럼은 아니지만 의료비 부담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생활실천보상 제도가 의료비 부담을 실제로 줄인다는 국내 보고가 여러 건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은 매달 병원비, 약값이 적지 않게 나가잖아요. 거기에 포인트를 쓸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71세 최성호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병원에 가시고 약도 꾸준히 드세요. 병원비랑 약값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관리형에 신청하신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 삼아 걸으시는데 그게 자동으로 기록되면서 포인트가 쌓였어요. 병원 가서 정기 검사 받는 것도 포인트가 되고요. 따로 뭘 더 한 건 없는데 3개월 만에 5만 포인트가 모였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포인트로 진료비를 결제하실 때 진짜 되는구나 싶으셨대요. 간호사분이 포인트 사용하시겠냐고 물어보셔서 네 하셨더니 그 자리에서 2만 포인트가 빠지면서 진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현금 2만 원을 아낀 거예요.
그날 정말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약국에서도 써보셨어요. 당뇨약이랑 혈압약 받으면서 포인트로 일부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쓰다 보니 한 달 의료비가 예전보다 30% 정도 줄었습니다. 10만 원 나가던 게 7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거죠. 1년이면 36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대요. 매일 걷는 게 숫자로 보이고 그게 포인트가 되고 포인트가 실제 혜택으로 돌아오니까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건강하려고 걸었다면 지금은 목표가 있어요. 오늘도 5,000보 채우자, 이번 달 포인트 1만 개 더 모으자 하는 식으로요.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은 역시 걸음수입니다. 하루에 5,000보 이상 걸으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5,000보가 기준인 이유는 연구에서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게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5,000보면 시간으로 얼마나 될까요? 보통 걸음 속도로 40분에서 50분 정도입니다. 한 번에 다 걸을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2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휴대전화가 알아서 하루 총걸음수를 계산해 주거든요. 65세 정순자님은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지 못하십니다. 손자들을 돌보고 집안일하고 장 보러 다니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그런데 이분도 포인트를 잘 모으고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생활 속 걷기입니다. 아침에 손자 유치원 데려다 줄 때 걷고, 시장 갈 때 차 타지 않고 걷고, 저녁에 남편분이랑 아파트 단지 산책하고. 이렇게만 해도 하루 6,000보에서 7,000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운동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걷다 보면 충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걸었는데 지금은 오늘 걸음수가 얼마나 됐나 확인하는 재미가 있대요. 휴대전화 열어서 앱 보면 실시간으로 걸음수가 표시되거든요. 목표에 조금 모자라면 저녁에 한 바퀴 더 돌고 이미 충분히 걸었으면 뿌듯한 마음으로 쉬고, 이런 작은 동기가 건강관리를 지속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포인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적립일로부터 1년에서 2년 정도인데요. 제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가 사라지니까 쌓아만 두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오늘 몇 보 걸으셨나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기본으로 걸음수 측정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설정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이 하루에 평균 몇 보를 걷는지 알면 목표를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놓치기 쉬운 실천 팁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거의 다 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참여하실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걸음수는 휴대전화로 자동 기록됩니다. 따로 장비를 살 필요 없어요. 휴대전화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배터리 관리입니다. 걸음수 측정 기능이 계속 켜져 있으면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닳거든요. 외출 전에 충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혹시 휴대전화 걸음수 기능 사용하고 계신가요? 설정 메뉴에서 건강이나 피트니스 항목을 찾아보세요. 거기서 걸음수 측정을 켜두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처음 한 번만 설정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둘째, 걸음수 외에도 포인트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육을 들으신다거나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거나 영양 상담을 받으신다거나 하는 활동들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통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자로 알림이 오는데요.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꼭 참여하세요. 한번 참여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것만으로도 포인트가 쌓이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알림 문자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스팸 문자가 워낙 많아서 중요한 알림도 무시하기 쉽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오는 문자는 꼭 확인하시고요. 셋째, 개선 보너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체중이 줄거나 혈압이 좋아지거나 혈당이 개선되면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기본 포인트의 몇 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본말전도죠. 천천히 꾸준히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량을 조금만 줄이고 걷기를 병행하세요.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 줄이는 게 적당합니다. 3개월이면 3kg에서 6kg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너스 포인트도 받고요. 체중이나 혈압 변화 느끼고 계신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측정해 보세요. 집에 체중계나 혈압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재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해두면 변화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넷째, 포인트는 쌓이는 대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모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병원 갈 때마다 조금씩 쓰셔도 되고 한꺼번에 모아서 크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쌓아만 두다가 기간 지나서 날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정말 아깝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먼저 사용하세요. 포인트 사용 내역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썼는지, 남은 포인트가 얼마인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다 나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사기 문자를 조심하세요. 이런 제도가 생기면 꼭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포인트를 준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라고 하거나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문자들이죠. 절대로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공식 경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 그리고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해서만 신청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이런 사기 문자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서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자녀분께 보여드리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냥 걷느냐, 혜택을 챙기며 걷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금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신청도 힘들고 관리도 번거롭고 나 같은 사람은 못 받을 거라고 미리 포기하시죠. 하지만 이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평소처럼 걷고 평소처럼 병원 가고 평소처럼 생활하는데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 포인트로 진료비를 줄이고 약값을 아끼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반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옆 사람은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알림톡이 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휴대전화 문자함을 한번 뒤져보세요. 만약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나 만성질환 관리를 받고 계시다면 주민센터나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내가 대상자인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신청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앱 하나 깔고 평소처럼 생활하면 됩니다. 걷는 게 기록되고 포인트가 쌓이고 혜택이 따라옵니다. 몇 달 후에 포인트로 진료비를 내실 때 오늘 이 영상을 보길 잘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또 다른 생활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실용적이고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